주유소 직원이 할머니의 주유비를 대신 지불하고 해고되었지만 다음날 그녀의 아들이자 억만장자 CEO가 주유소를 찾아와 믿을 수 없는 일을 벌였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유소에서 이준서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다. 겨울바람은 유난히 매섭게 불어왔고 그의 두 손은 두꺼운 장갑을 껴도 여전히 얼어붙을 것만 같았다.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유니폼을 입고 차 한 대 한 대를 정성껏 응대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늘 자신에게 물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준서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머니의 약값과 병원비를 책임지는 건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그날 오후 낡은 경차 한 대가 주유소로 들어왔다. 차창이 내려가자 허름한 외투를 입은 노부인 윤민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기 10,000원만 넣어주시겠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유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가 지갑을 찾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 어떡하죠? 제가 지갑을 두고 왔네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민자의 당황한 표정에 준서는 잠시 망설였다. 회사 규정을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그러나 민자의 떨리는 손과 초조한 눈빛을 본 순간 그는 결심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그냥 넣어드릴게요. 다음에 지나가실 때 갚으셔도 돼요. 민자는 눈물이 고인 채로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제가 그냥 이렇게 받는 건 예의가 아닌데. 준서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추운 날씨인데 안전하게 가세요. 그러나 이 장면을 지켜보던 주유소 매니저 최상현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준서를 노려보았다. 이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네 개인 자선단체야. 규정을 어기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줄 알아. 준서는 당황하며 말했다. 그게 아니고 이분이 너무 어려운 상황 같아서. 그러나 상현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오늘 일이 끝나면 내 방으로 와. 규정을 무시한 대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그날 밤 준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믿음만큼은 잃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주유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준서는 매니저 최상현의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을 떠올리며 밤새 잠들지 못했다. 어제의 일이 큰 문제가 되었을까? 그는 속으로 자신을 달래며 주유소에 들어섰다. 그러나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준서야, 매니저가 찾는다. 한 동료가 조용히 속삭였다. 준서는 심호흡을 하고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상현은 그를 앉히지도 않고 말을 던졌다. 규정을 어기고 손실을 초래했으니 해고할 수밖에 없겠어. 준서는 깜짝 놀라며 입을 열었다. 매니저님, 어제의 일은 단지 정말 절박해 보이는 분이셨고 저도 제 돈으로 메꾸려고 했습니다. 규정을 어기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상현은 그의 말을 끊으며 비웃었다. 너 같은 감정적인 사람은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이곳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사업장이야. 네 감정이 회사를 운영해주지 않는다고. 준서는 억울함에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상현의 말은 이미 결정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유니폼과 사원증을 올려놓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동료들 사이를 지나치며 느껴지는 무거운 분위기는 숨이 막힐 듯했다. 아무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를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는 그가 잘못했다고 여겼다. 주유소를 떠나 집으로 향하는 길, 준서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밀린 공과금이 맴돌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좁은 원룸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그를 맞았다. 준서야, 괜찮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준서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냥 일이 조금 있어서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늦게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른 아침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그의 낡은 빌라 앞에 멈춰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잘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준서 씨 계신가요? 준서는 깜짝 놀라 창문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다. 누구지? 혹시 주유소에서 뭔가 문제가 더 생긴 건가? 그는 긴장하며 문을 열었다. 제가 이준서인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는 준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제 이름은 강현우입니다. 어제 제 어머니를 도와주셨다면서요. 제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어머니요? 준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지갑을 잊고 간 노부인께 도움을 주셨다면서요. 그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준서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별 생각 없이 했던 작은 행동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별거 아닌 일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부끄럽네요. 준서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현우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친절에 큰 감명을 받으셨고 당신이 부당하게 해고된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준서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얼어붙은 듯 가만히 섰다. 이게 무슨 일이람? 그는 속으로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강현우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준서는 현실 같지 않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의 눈은 명함에 적힌 강그룹 대표라는 글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단순히 도와드린 할머니의 아들이 이렇게 큰 인물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그룹이라면 정말 그 대기업 강그룹 맞나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맞습니다. 제 어머니를 도와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준서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저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작은 도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그런 행동이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는 흔치 않죠. 그런데 그런 분이 부당하게 해고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한 뒤 결심한 듯 말했다.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주유소를 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을 바로잡겠습니다. 준서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면 그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만 이렇게까지 하시면. 그러나 현우는 준서의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히 말했다. 필요한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부조리는 어디에서든 똑같이 반복될 수 있죠. 제가 이 일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일을 겪게 될 겁니다. 며칠 후 현우는 약속대로 주유소를 매입했다. 그는 주유소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단호히 선언했다. 오늘부터 이 주유소는 강그룹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치는 부당하게 해고된 이준서 씨를 새로운 주유소 관리자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란 표정과 웅성거림이 퍼졌다. 매니저 최상현은 얼굴이 굳어지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항의했다. 대표님, 저는 회사의 규정을 지켰을 뿐입니다. 이것은 너무 과한 조치입니다. 현우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최 매니저님, 기회를 잘못 사용한 건 본인이죠. 이곳은 이제 더 나은 곳으로 변화할 겁니다. 그 변화는 당신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날 준서는 현우의 옆에 서서 자신이 작은 친절로 시작한 일이 이토록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준서는 주유소의 새로운 관리자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에 여전히 실감하지 못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현우의 지시를 받으며 첫 출근을 준비했다. 이제 내가 책임질 곳이라니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첫날 주유소에 도착한 준서는 동료들의 복잡한 시선을 온몸으로 느꼈다. 일부는 그를 부러워하며 질투 어린 눈빛을 보냈고 또 일부는 그를 인정하지 않는 듯 고개를 돌렸다. 특히 매니저 자리에서 물러난 최상현의 표정은 차갑고 어두웠다. 이준서, 이제 네가 매니저라니 웃기지도 않는군. 네가 뭘 안다고 여기서 관리자를 하겠다는 거야? 상현은 조롱 섞인 말투로 비아냥거렸다. 준서는 잠시 멈칫했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낼 겁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현은 냉소를 짓더니 주유소를 떠났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준서는 팀을 이끄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강현우가 주유소를 방문했다.
그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준서에게 조용히 물었다. 첫날 어땠나요? 준서는 솔직하게 답했다. 솔직히 쉽지 않네요.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과도 어색하고요. 현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무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끊임없이 배우고 나아가려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걸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우의 격려는 준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다짐했다. 내가 받은 이 기회를 반드시 소중히 여기고 이곳을 모두가 함께 일하고 싶은 장소로 만들겠다. 준서는 그날 밤 새로운 책임의 무게를 느끼며도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 이준서는 주유소 관리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동료 직원들의 태도는 여전히 그를 어렵게 만들었다. 일부는 준서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특히 최상현의 영향으로 불만이 퍼진 듯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주유소를 방문했다. 그는 고급 세단에서 내려 기름을 가득 넣고 나서는 계산대로 오지 않고 차를 몰고 유유히 나가려 했다. 이를 본 준서는 황급히 뛰어나가 차를 막았다. 손님, 결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준서는 침착하게 말했다. 남성은 차 창문을 내리며 준서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자주 기름을 넣었는데 그런 걸로 사람 귀찮게 하냐? 준서는 당황했지만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주유소 규정상 결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남성은 문을 닫으려 했고 이를 본 다른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준서는 그 순간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직원들에게 자신이 어떤 리더인지 보여줄 기회임을 직감했다. 손님, 이해해 주십시오. 규정은 손님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계산대까지 모시겠습니다. 준서는 문을 열어 남성을 안내했고 결국 남성은 약간의 불만을 표했지만 계산을 마쳤다. 이 일을 지켜보던 직원 중 한 명이 다가와 말했다. 준서 씨, 아까 솔직히 무서울 줄 알았는데 잘 대처하셨네요.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우리 모두가 이곳을 지키는 한 팀이니까요. 작은 규정 하나라도 지키는 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날 동료들의 시선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준서는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리더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저녁, 주유소를 마감한 이준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현우가 주유소에 들렀다. 현우는 준서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아까 보니 꽤 멋지게 처리하더군요. 직원들도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준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매일이 시험 같아요.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사람을 이끄는 일은 항상 어렵죠. 저도 처음 회사를 맡았을 때는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준서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대표님께서도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제 어린 시절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족 모두가 좁은 반지하 방에서 살았죠. 밤마다 쥐가 다니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현우의 고백에 준서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정말요? 대표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다. 그 시절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머니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공감할 수 있었던 거죠. 준서는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자신의 어려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저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둘이 지내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위해 희생하셨죠. 그래서 어머니를 돕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현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이유로 열심히 살아왔네요. 준서 씨,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준서는 현우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두 사람의 연결은 서로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고 있었다. 잠시 멈추고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채널 영상을 잘 추천하지 않아 저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종 모양 클릭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이준서와 강현우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먼저 전 매니저였던 최상현이 자신이 해고된 일을 이유로 지역 커뮤니티에서 악성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강 대표가 돈으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한다더라. 이준서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지. 이런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고 일부 고객들은 주유소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상현과 친분이 있던 몇몇 지역 상인들은 소극적으로 불매운동에 동참했다. 주유소 직원들 중에서도 여전히 준서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생겼고 그들은 준서가 내린 지시를 따르기를 꺼렸다. 게다가 현우의 가족들 역시 문제를 일으켰다. 그들은 현우가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한다고 비난하며 가족 회의에서 압박을 가했다. 현우는 평소에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번만큼은 가족의 반대가 신경 쓰였다. 이준서 씨, 현우는 늦은 밤 준서와 함께 앉아 조용히 말했다. 우리의 작은 성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준서는 주유소로 배달된 한 봉투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여기서 나가라는 위협적인 메시지와 함께 칼자국이 난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죠? 준서는 손을 떨며 물었다. 현우는 봉투를 살펴본 뒤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를 겁주려는 수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준서는 점점 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가족에게까지 위험이 닥치면 어쩌지? 그날 밤 준서는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현우의 격려를 떠올리며 조용히 다짐했다. 내가 선택한 일이니 끝까지 해내야 해. 위협적인 봉투를 받은 후 이준서는 마음이 무거웠다. 겁을 먹지 않으려 애썼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나와 가족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강현우는 주유소로 찾아왔다. 그는 준서의 불안한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준서 씨, 밤새 힘들었겠군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협박은 우리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우는 준서에게 주유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곳을 단순한 주유소가 아니라 지역 사회를 돕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준서는 현우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이곳에서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지지해야 합니다.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겁니다. 직원 중 몇 명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점차 분위기가 바뀌었다. 준서가 직접 나서서 고객들을 응대하고 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하며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주유소에 찾아와 준서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자네가 여기 매니저인가? 이 주유소가 변했다고 들었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일세. 봉투에는 자필로 쓴 편지와 함께 작은 기부금이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네가 이곳을 바꾼 이야기를 들었네. 나처럼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준다더군. 고맙네. 준서는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는 혼잣말로 말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내가 이 일을 멈출 수 없지. 그날 밤 준서는 오랜만에 안도하며 잠들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느꼈다. 이준서는 어느새 주유소의 중심이 되었다. 직원들은 그를 믿기 시작했고 지역 주민들도 주유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이곳은 단순히 기름을 넣는 장소가 아니라 따뜻한 소통과 배려가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어느 날 강현우는 준서를 찾아와 말했다. 준서 씨,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이렇게 바꾸다니 제 예상보다 훨씬 놀랍네요. 준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모두가 도와준 덕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곳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주유소는 공식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무료 식사 제공, 긴급 주유 지원 등 작은 행동들이 쌓이며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날 저녁, 준서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엄마 치료도 더 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준서야, 네가 참 자랑스럽구나. 네가 만든 이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다음 날 주유소 한켠에 새 간판이 세워졌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준서는 간판을 보며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지 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만약 이준서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도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화면에 새로운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영상 하나를 클릭하는 작은 행동이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